네, 코인 시장의 트렌드를 함께 확인해보는 코인 트렌드 시간입니다. 1시간 동안 시장 안에 있는 주요 이슈들과 종목들, 그리고 시장 안에서 우리가 어떤 매매 비법을 가지고 가는 게 좋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내용을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등한 채 마무리를 지었지만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은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미중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이미 어제장의 코인 시장은 모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주인공의 자리를 미국 증시에게 넘겨준 그런 모습이 나왔죠. 일단 오늘 하루는 쉬어가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떠한지 지수와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시가총액은 3조 3천억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거래량 같은 경우도 170억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안에서의 강한 기조는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점 지키기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기관들의 매수 흐름은 간밤에 어떠했는지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4거래일 연속 순유입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 전날보다는 확실히 현물 ETF 쪽으로 기관들의 매수세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4거래일 연속으로 유입 행렬이 이어졌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비트코인과 주요 알트코인들의 가격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가격도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2% 정도의 하락이 나옵니다. 10만 5천 달러 선을 돌파를 해줬다가 지금은 10만 2천 달러 선까지 밀려 내려온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상장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라는 소식들, 그리고 지속적으로 현물 ETF로 기관들의 자금 유입이 긍정적으로 기록이 되면서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가격 상승에는 긍정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새벽에 뉴욕 시장이 직접 나와서 이 뉴욕시 자체를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도시로 탈바꿈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글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시장의 기조 자체가 굉장히 우호적으로 그리고 친암호화폐 성향의 이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의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어제까지 급등 흐름을 보였던 비트코인 오늘은 약간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이더리움과 리플 같은 경우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을 일단 만들어주곤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5%대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2,400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어젯밤부터 리플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에서도 10% 정도 추가적으로 상장하는 모습이 표출이 됐었죠.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2.5% 오른 2.4달러 선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외 주요 알트코인들의 모습은 어떠한지도 함께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BNB부터 트론까지 일단 전반적인 하락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큰 폭의 상승을 보였던 만큼 오늘 다시 한번 가격 되돌림이 나오는 모습이죠. 도지코인 많이 올랐었던 만큼 오늘 9% 정도 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에이다 같은 경우도 4.6%대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에이다 같은 경우는 에이다의 CEO인 찰스 호스킨스가 이 프라이빗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발행할 수도 있다,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단 긍정적인 상승 모멘텀이 존재하는 상황인데요. 이 시장의 반등으로 나설 때 더 추가적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같이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인링크부터 비트코인 캐시까지 여기도 일제히 현재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도지코인이 9%대 가격 하락을 보였던 것처럼 시바이누 코인 또한 9% 정도의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민코인들이 급격하게 올랐었던 만큼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하락폭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플과 가격이 커플링된 채 움직이는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도 3%대 가격 하락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다른 이슈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 GK싱크가 8% 정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규제 기관으로부터 조사 통지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자금 세탁 반지라던가 KYC와 같은 여러 가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현재 받고 있다라고 하고요. 단기적인 악재로는 작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피셜 트럼프 코인 오늘 10% 정도 하락세가 나옵니다. 어제 좀 급등하는 랠리가 보였다가 오늘 밈코인들이 전반적으로 강한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트럼프의 SNS인 트루스 소셜에서 추가적으로 밈코인을 출시할 계획이 없다라는 게 전해지면서 일단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출시한 오피셜 트럼프 같은 경우는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만약 트루스 소셜에서 다른 밈코인이 탄생하게 된다면 기존에 있었던 위치를 좀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일단은 밈코인 출시 자체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피셜 트럼프가 트로스 수설에 탑재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현재 점쳐지면서 유틸리티, 사용 측면에서의 가능성이 현재 크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페이스 앤드 타임 오늘 한국 시간으로 6시 빗썸 워너마켓에 상장을 합니다. 2.8% 정도 현재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상장 직후에 가격 상승이 급격하게 나올 수 있는 변동성에는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혼재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볼지 저희 코인 트렌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코인 트렌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부터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세윤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익은 기준에서 나온다. 여러분들에게 기준을 설정해드린 전문가 김세윤입니다. 네, 오늘도 전문가님과 1시간 동안 시장의 전략들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 캔들을 보는 방법부터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강의로 바로 이어가 주시죠. 네, 바로 강의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존에 어떤 것들을 설명을 드렸었냐. 이 코인을 해야 되는 이유, 그다음에 코인 포트폴리오, 그리고 불장, 즉 상승장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하기 위한 준비는 끝난 상태인데 이 코인 관련 차트는 주식 차트보다 제가 기술적 분석이 더 유리하다, 더 잘 맞는다, 잘 들어맞는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입문을 시켜드리는 느낌으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많은 초보자분들이 매매를 하게 된다면은 뉴스나 감, 즉 기본적 분석을 토대로 사고 파는 행위를 해요. 근데 실제 트레이더들, 진짜 전문가들 아니면은 고수들은 이런 뉴스나 감 보다 더욱 중요한 차트를 통해, 즉 기술적 분석을 통해 시장의 심리를 파악하고 움직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차트를 읽고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첫 번째로 기술적 분석 보시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있어요. 차트를 켜고 보면은 뭐가 제일 먼저 보일까요? 바로 캔들이 먼저 보이고요. 캔들이란 뭐냐? 이 양봉과 음봉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양봉. 초록색 캔들이죠. 초록색 캔들 시가보다 종가의 가격이 올라갔을 때, 반대로 음봉 같은 경우에는 시작가보다 종가 가격이 내려갔을 때 음봉의 형태로 나와주고요. 이 캔들에는 4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시작가, 오픈 가격. 그 다음에 고가, 제일 높았던 가격, 저가, 제일 낮았던 가격, 그 다음에 종가, 마감된 가격이 있어요. 옆에 캔들 모습을 좀 확대를 시켜서 보여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양봉과 음봉의 형태가 있었을 때 제일 높았던 가격을 고가라고 우리는 부르고요. 이 윗그림자를 꼬리라고도 부릅니다. 그다음에 종가, 양봉이기 때문에 마감된 가격은 이 선이겠죠. 따라서 이쪽 구간이 종가,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넘어가 보면은 양봉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 선이 시작 가격, 즉 오픈된 가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저가,
그다음 이 꼬리 기준이 저가, 그다음에 아래 그림자, 꼬리라고도 부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는 이제 음봉의 형태로서 보시면 되겠죠. 음봉 같은 경우에는 양봉은 가격이 올라갔는데 음봉은 가격이 내려간 형태예요. 따라서 양봉을 이제 뒤집어 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해가 편하실 텐데, 마찬가지로 이 제일 윗가격을 고가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시작 가격, 음봉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쪽 구간이 시작 가격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떨어졌을 때 종가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이 끝난 마감된 가격을 종가라고 부르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아래 꼬리를 저가라고 부릅니다. 이제 캔들의 이 몸통 부분을, 몸체, 이 가격이 움직인 구간을 우리는 캔들의 몸통이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따라서 캔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런 4가지 요소가 있고, 4가지 요소는 뭐다 여러분들? 이제 시작 가격, 그다음에 고가, 종가, 저가 이렇게 나누어지고 이 캔들의 가운데 부분을 몸통이라고 부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차트 분석 같은 것을 이제 진행을 하였을 때 캔들 패턴, 뭐 상승 장악형, 하락 장악형, 뭐 상승 반전형, 하락 반전형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캔들 패턴들을 설명을 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 캔들 패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구간들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 이 장대 양봉형. 장대 양봉형이 뭔 말이냐? 말 그대로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 줬다라는 얘기예요. 이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 줬다라는 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심리 상태가 지금 구간에서 가격을 더 올라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왔을 거고, 매수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장대 양봉형 캔들이 나와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느냐? 그냥 굉장히 상승적으로 유리한 형태이다. 혹은 가격의 저점에서 발생했을 경우 상승 반전형 구간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장대 음봉형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방금 제가 상승 쪽으로 유리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으니까 장대 음봉형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하락 쪽으로 유리한 형태의 캔들 패턴이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망치형이라는 캔들 패턴이 있어요. 이 망치형은 뭘까? 그냥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망치를 들고 있는 것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망치형 캔들 패턴이에요. 망치형 캔들 패턴의 특징은 뭐냐? 가격이 떨어졌었으나 이거를 꼬리를 달면서 위로 말아 올렸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즉슨 가격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가격의 저점 구간을 방어해 주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 그 말은 즉슨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은 많은 거 기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보여드렸었던 장대 양봉, 그 다음에 망치형 캔들 패턴, 그리고 잠자리, 그 다음에 도지형 캔들 패턴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그럼 망치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반대로 이 망치를 거꾸로 잡았을 때도 있겠죠. 이렇게 생긴 거를 영망치형 캔들 패턴이라고 부르는데, 망치형의 그대로 반대와 똑같습니다. 명망치형은 해당 가격이 올라갔었지만 그 올라간 가격을 다시 끌어내린 거예요. 그러면 얘는 매수세가 발생을 하였지만 해당 저항 구간 혹은 고점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매도세가 들어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승 반전형보다는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캔들 패턴인 잠자리형 캔들 패턴 같은 경우에는 뭐냐? 시가와 시작 가격과 고가 종가가 같을 때를 이제 잠자리랑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해서 잠자리형이라 부르는데, 이 잠자리형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비슷해요. 여기 망치형이랑 약간 비슷한데 몸통이 얘는 극한으로 줄어들었죠. 망치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겼었죠. 캔들의 몸통이 조금 커요. 근데 몸통이 없고 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린 것을 우리는 잠자리형이라고 부르는데, 마찬가지로 가격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아 올려준 모습이기 때문에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지형 캔들 패턴은 뭐냐? 도지형은 이제 캔들의 시작 가격이 종가와 같을 때 도지형 캔들 패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십자가형 캔들 패턴이다라고도 불러요. 그럼 이 캔들 패턴의 특징은 뭐냐? 이 캔들의 모습을 보면은 위에 있는 꼬리와 아래에 있는 꼬리가 동일하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그 말은 즉슨 가격이 매수세와 매도세가 계속해서 싸워주다가 중립 구간에서 멈췄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도지형, 십자가형 캔들 패턴은 상승 반전이라거나 하락 반전이라고 해석을 하기보다는 약간 중립적인 형태의 캔들 패턴이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냥 간단하게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아래에서 위로 말아 올려주는 것들은 상승 반전,
위에서 아래로 말아 내리는 것들은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구나라고 일차원적으로 생각을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지지선과 저항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지지선은 뭐냐?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방어해주는, 즉 튀어 오르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차트의 형태를 보시게 된다면 제가 가로줄을 그어놨어요. 즉 매물대 구간을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설정을 해놨는데 지금 가격의 저점 구간에서 가격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가격이 올라가요. 올라가면은 어디에서 반등이 나오냐? 이전 저점 구간인 여기에서 반등이 나와주고요. 또 계속해서 가격이 움직여줍니다. 어디에서 반등 나오죠? 저점 구간. 가격이 또 계속해서 움직여요. 요동치다가 저점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줍니다. 그럼 우리는 특정 구간에서 계속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이 가격이 10,000원이라고 설정을 하고요. 1,500에서 11,000원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10,000원 구간을 터치를 했어요. 그러면 이전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10,000원에서 반등이 나와줬으니까 이 10,000원에서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겠구나를 통해 우린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반대로 저항선은 어떤 얘기일까요?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저항을 받아주는 구간이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차트 봤을 때 가격 어떻게 움직이고 있죠? 이전 고점 구간인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요동칩니다. 요동치다가 고점 구간 매물대 만났을 때 저항을 계속해서 받아줘요. 그럼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가격대를 샀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여기에서 사든 아니면 여기에서 사든 이 전고점 구간 저항선을 만났을 때에는 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지와 저항선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다음으로는 추세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세선은 뭐냐? 저점을 올렸을 때 혹은 고점을 내렸을 때 그 저점과 고점 구간을 선으로 연결한 것을 추세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먼저 상승 추세선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상승 추세선은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즉 상승 추세이고 가격은 우상향한다는 얘기고요. 지금 저점 구간을 이 구간을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선으로 연결하였을 때 이런 상승 추세선이 나와준다는 점을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반대로 하락 추세선은 뭘까요?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진다는 얘기, 즉 가격이 하락 추세, 우하향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점을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하락 추세선은 반대로 저점을 올려줬을 때 상승 추세선이 작동가 됐기 때문에 고점 구간을 낮춰주는 구간을 선으로 연결했을 때 하락 추세선이 나와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거래량이란 걸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거래량이 뭐냐? 해당 가격대에서 많은 거래량, 즉 거래량이 매수세가 강하다, 매도세가 강하다, 매수세가 얼만큼 들어왔는지를 볼 수 있는 척도로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거래량의 의미는 뭐냐? 상승할 때 거래량이 증가를 한다면 진짜 상승이겠구나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감소를 하고 있다라면은 실질적인 힘이 약하구나. 가짜 상승이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시 화면을 보여드리기 위해 제가 차트를 가져왔어요. 자, 이 부분을 보도록 합시다. 자, 고점 구간을 갱신을 해줬습니다. 이 고점과 이 고점을 비교를 해봤을 때 고점 구간을 갱신을 해줬어요. 근데 거래량, 아래쪽에 있는 이게 거래량인데 자, 거래량을 보시면 어떻죠? 거래량이 이전 고점이 등장을 했었을 때보다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죠. 따라서 고점 갱신을 성공해줬을지 몰라도 이 고점 돌파는 가짜 돌파의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차트도 조정을 진행이 된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고점 구간인 이 고점 구간을 갱신을 해줄 때는 어떻게 됐느냐? 이전 대비 거래량 대비 강한 거래량이 등장을 하면서 고점 구간을 갱신을 해준 모습이에요. 그 이후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준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정 저항 구간 혹은 고점 구간이나 저점 구간을 갱신을 해줄 때 거래량이 등장을 하는 것을 유무로 체크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지금까지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기술적 분석은 차트를 직접 켜놓고 선들 계속 긋고 차트에다가 대입을 해보면서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물론 할 줄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제 설명이 잘 귀에 와닿지 않았던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
코인 차트로 돈 버는 법이란 이 세션을 가져왔느냐. 이 코인으로 돈 버는 거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로 추세를 파악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지지 저항선을 설정을 하고 지지 저항선을 돌파나 이탈하는지 유무를 체크하면 되고요. 세 번째는 보조 지표를 통해 고점 구간, 저점 구간, 시그널을 알면서 매매를 직관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냐. 첫째, 추세, 둘째, 지지저항, 셋째, 매매 시그널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은 볼 줄을 몰라요. 제가 이 방송 몇 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코인 상담을 진행해 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이 구간에 사고 이 구간에서 팔아라를 얘기를 하면은 쉽게 이해를 하지 못하십니다. 따라서 저는 이 신호등 지표라는 걸 만들었고요. 이 신호등 지표라는 건 뭐냐? 신호등, 초록불, 노란불, 빨간불 있죠. 초록불 구간에서는 상승 추세가 강한 구간, 즉 매수하기 좋은 구간. 노란불 같은 경우에는 비추세 구간, 중립 구간. 빨간불 같은 경우에는 매도세가 강한 구간. 강한 하락 추세 구간을 직관적으로 보기 쉽게 표시를 하였고요. 아까 매매 시그널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매매 시그널을 여러 가지 신호를 제가 설정을 해 놔가지고 동그라미, 사각형, 화살표 등등 여러 가지 신호를 통해 직관적으로 보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초록색 구간에서 이런 매수 신호가 등장을 한다면은 굉장히 강한 좋은 눌림 구간이구나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보기 쉽게 표시를 해 놨고요. 반대로 이 매도 신호 같은 경우에는 단기 조정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위해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지금 영상 하단에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무료로 많은 지표들 그리고 제 많은 경험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술적인 분석을 함께 배워봤습니다. 다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막판에 설명을 해주신 신호등 지표 직접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말 간단하게 상승과 하락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주는 차트이기 때문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을 하셔서 좀 무료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의 비트코인의 모습은 어떤지 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남아있을지 비트코인에 대한 시황 분석도 전문가님과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해서 이제 시황 브리핑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건데 비트코인의 가격이 나랑 뭔 상관인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제 가격이 올라가느냐 아니면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알트코인들의 가격이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이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에 변동 유무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차트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 일봉 작도적 관점이고요. 현재 비트코인은 100K를 돌파한 이후 이전 정고점, 최고점 구간 매물대인 106에서 110K 구간 매물대를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다만 어제자 캔들 패턴이 상단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매도세가 나와주면서 아까 캔들 패턴에서 설명드렸던 이제 십자가형 도지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줌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지 아니면 하락이 나와줄지 예측하기 조금 애매한 구간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상승 채널이 진행 중인 모습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승세를 띠고 있으나 이전 이 상단 매물대 구간에서의 저항을 받아주면서 매도세가 계속해서 등장을 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 조정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포인트는 최고점 매물대 구간을 돌파해 주느냐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상승 채널 이탈 시 단기적인 조정의 형태로서 가격에 변동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조정의 형태라는 건 뭐냐? 상승 채널 하단 구간과 단기적인 고점 구간 혹은 저점 구간 매물대라고 볼 수 있는 이 99.5K 구간 수평 지지선을 동시에 이탈하는 현상이 나와주게 된다면 이 상승 추세에서 하락의 형태로 꺾이는 이런 조정의 파동이 나와줄 수 있다는 점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우리는 이 상단 저항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 비트코인이 110K를 넘어서 최고점 구간인 ATH를 갱신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는 점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동평균선 넘어가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색깔부터 설명드리자면은 파란색이 20, 주황색이 60, 보라색이 120, 검정색이 240 이동평균선이고요. 지금 이동평균선의 배열 상태를 봤을 때 20, 120, 60, 240으로 정별에 가까운 차트 형태를 띄워주고 있어요. 정별이라는 건 뭐냐? 상방함이 강하다라는 얘기이고요. 상승 추세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가격이 떨어졌을 때 각 이동평균선, 즉 각 지지선 구간들을 터치를 해줄 때마다 유의미한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얘기예요. 하락 추세보다 높기 때문에
이 가격의 형태가 조정으로 진행된다면 올라오고 있는 이 파란색 선인 22동 평균선 단기 추세죠. 22동 평균선과 가격이 만났을 때 반등이 나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이겠고요. 지금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비트코인 언제 사야 될까? 나 지금이라도 사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가격과 22동 평균선이 만났을 때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인 아까 설명드렸었던 장대음봉, 상승 장악형, 망치형 캔들 패턴 등이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 있다는 점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현재 이동평균선의 지표 포인트는 정배열 전환이 거의 완료되었다라는 것이고요. 22동 평균선 터치 시 눌림목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가 주시면 되겠고요. 이 보조 지표를 통해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을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보조지표는 이제 트리플 스토캐스틱이란 보조지표이고요. 순서대로 단기, 중기, 장기를 나타낸다고 봐주시면 돼요. 이 파란색 선은 K선이고요. 빨간색 선은 D선입니다. 단기 같은 경우 지금 과매수 구간을 이탈을 해준 모습이고요. 중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데드크로스, 장기 같은 경우에는 이 과매수 구간에서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비록 단기가 과매수 구간을 이탈해준 모습이지만 상위 시간봉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중기, 장기는 과매수 구간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보다는 아직까지는 상승 폭발이 유지 중인 형태이구나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적어도 보조지표를 통해 단기적인 조정 시그널이 진행된다는 것은 언제 할 수 있느냐? 단기와 중기가 가매수 구간, 고점 구간을 동시에 이탈하는 현상이 나와 주어야지 상승 시그널이 해소가 되었구나라고 봐줄 수가 있겠습니다. 보조지표의 형태, 즉 보조지표의 포인트 구간은 현재는 과매수 구간에서 유지 중인 모습이기 때문에 상승 폭발이 진행 중인 페일러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점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장기 K선 혹은 중기 K선이 동시에 가매수 구간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상승 시그널의 해소, 즉 단기 조정의 진행이 가능하겠구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을 통해 현재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올라갈 수 있을지를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차트의 형태를 보았을 때 이동평균선이 응축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이동평균선이 응축 혹은 수렴하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추후에 무조건적인 폭발이 나와주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에네르기파를 이렇게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그럼 그 모은 이후에 터지겠죠. 따라서 지금 이 이동평균선의 응축은 추후에 폭발 반향성을 암시하고 있는데 이 폭발 반향이 상방으로 나와주느냐 아니면 하방으로 나와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현재 이 응축 구간, 저항 구간을 가격이 상방으로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준 모습이고요. 돌파 이후에 리테스트 지지도 받아주었었기 때문에 현재 알트코인의 가격은 하방으로 떨어지기보다 상방으로 폭발이 나줄 가능성이 더 높겠구나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비트코인 상황까지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하시면 밴드방에서 데일리로 비트코인 시황을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지금 시장에서 반짝이고 있는 이슈와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만나봐야겠죠. 김민경 캐스터와 체크해볼게요. 네, 코인트렌드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또 시장에서 나온 주요 이슈들 3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정리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춤하는 비트코인이라고 잡아봤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현 시점에서 10만 2천 달러, 간밤 뉴욕 증시 뉴욕 시간 기준으로는 10만 달러 초반까지도 후퇴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후퇴를 했는지, 그리고 단기적인 조정일지 혹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방이 더 열려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관련된 소식입니다. 현 시점에서 이더리움이 2만 5천 달러 선 밑에서 거래가 되고 있긴 하지만 주간 단위로 봤을 때는 40% 가까운 일주일간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재료가 더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쪽으로 사업 확장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트럼프의 두 아들이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의 밈코인이라든지 계속해서 트럼프 일가가 암호화폐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윤리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논란이 계속해서 휩싸이고 있거든요.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미중 관세 관련된 인하 소식으로 인해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이 4% 넘게 급등세를 보였는데 비트코인의 가격은 뉴욕 시간 기준으로는 10만 달러 초반
10만까지도 하회하기도 했고요. 현 시점에서는 10만 2천 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뉴스에 사서 소문에 파는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단기 조정에 대한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밤에 CPI가 발표가 되는데 CPI를 앞두고서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밤에 CPI 발표가 된 이후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CPI 잘 확인하시면서 비트코인의 가격 추세도 한번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다음 이슈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더리움이 2025년 이후에 사실 이 고점 대비해서 40% 넘게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일주일 주간 단위로 넣고 봤을 때 이더리움이 가격이 무려 40% 넘게 또 급증세를 보였습니다. 그 근간에는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있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과 맞물리면서 같이 좀 상승을 했다라고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 팩트라 업그레이드에서 봐야 될 부분은 실질적으로 네트워크 사용량이 증가됐는지 그리고 온체인 활동 확대로 이어지는지일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이 현물 ETF 스테이킹의 여부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난 7월에 출시됐던 이더리움 이 ETF에는 스테이킹이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 때 있었던 SEC 위원장이었던 전 위원장이라고 해야겠죠. 이 게리 켈슬러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의 구조를 또 증권으로 여기면서 스테이킹을 배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신임 위원장으로 취임되는 폴 애킴스 위원 같은 경우에는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이 강하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의 주요 금융사들이 잇따라 ETF 상품 내 스테이킹을 허용을 또 촉구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킹이 허용이 된다면 ETF적으로 조금 더 상방이 열려 있는지 계속해서 뉴스들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마지막으로는 이 트럼프 이 일가 관련된 소식입니다. 트럼프의 두 아들이 암호화폐 업체를 나스닥 쪽으로 우회 상장을 하려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지 시각 12일에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이 회사는 현재 나스닥에 상장된 그리폰 디지털 마이닝과 합병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뿐만 아니라 트럼프 밈코인이라든지 혹은 멜라니아 밈코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가문의 이 암호화폐 사업으로 인해서 이해 충돌과 외국 자금이 유입이 우려가 되고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주에 민주당이 초당적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의 상원 본회의 표결을 저지하면서 보다 강력한 규제와 집행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한 바 있거든요. 계속된 트럼프 일가와 또 민주당 혹은 미국 내에서 나오는 소식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과 알트코인의 가격까지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들 어떻게 나오는지 계속해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시장에서 떠오르고 있는 이슈들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 시장에서는 일단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 뒤에 숨겨진 모멘텀들 어떤 것들이 더 있는지 그리고 차트적인 관점에서 지금 매매가 유효한지 전문가님과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오늘 이슈 종목에 대한 이더리움에 대한 브리핑을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팩트라 업데이트 이후 이더리움의 가격이 많이 상방으로 올라가준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랠리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일단 팩트라 업데이트는 이제 과거 업데이트인 이제 더머지나 상하이 업데이트와 달리 근본 구조를 바꾸진 않지만 총 11개의 이더리움 개선안을 포함하면서 이제 효율을 고도화하는 업데이트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일주일 동안 40% 이상 가격이 상승하면서 3월 달에 가격을 회복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유무가 조금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시점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신고 갱신인 110K 돌파를 노리고 있는 만큼 이더리움도 고점 저항 구간인 4,000불 구간을 상방으로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줄지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차트를 통해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더리움의 일봉 작도적 관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비트코인과 대략적으로 비슷한 움직임으로 흘러가는 모습이에요.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상승으로의 추세 반전 가능성이 존재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으나 이전 고점 구간 매물대 이
제가 배경으로 칠해놓은 이 네모칸이 보이실 거예요. 이 네모칸의 구간 가격대인 2,650불에서 2,600달러 부근에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비트코인처럼 3일 연속 이 음봉, 매도세 캔들이 나와주는 만큼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도 존재하겠구나라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채널, 하락 채널이든 상승 채널이든 돌파를 할 때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있어요. 이전 고점, 이전 저점 매물대 구간을 같이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 돌파를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추세 전환이 아닌 패턴의 전환으로 바뀌는 경우가 여러 존재하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실질적으로 상승 채널의 형태, 상승 추세로의 형태로 바뀌면서 가격이 추가적으로 올라가려면 이 전고점 매물대 구간인 가격대 2,860달러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 포인트들을 정리하게 된다면 하락 채널의 돌파를 성공을 하였으나 이전 고점 매물대 구간에서의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완전한 상승 추세로의 전환 은 아직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나와주게 되려면은 2,860불 구간의 저항 매물대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줘야지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겠구나라는 점을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이 매물대 구간의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구간이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의 형태로서 진행이 되게 된다면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도 나와줄 수 있겠구나라는 점을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동평균선적 관점으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봉 240 이동평균선인 이 검정색 선 구간에서의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전 120 이동평균선 구간을 돌파하고 리테스트가 나와준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준다라고 가정을 해봐도 이 120 이동평균선이 존재하고 있는 2,300불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존재하겠구나라는 점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역배열에 가까운 차트인 모습이나 20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굉장히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60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도 하방 기울기에서 상방 기울기로 전환된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재차 급락이 나와주지 않는 이상 22동평균선의 기울기 이렇게 올라와 줄 것이고 62동평균선 이렇게 올라가 줄 것이고 122동평균선의 기울기도 하방에서 상방 기울기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와 줄 것이에요. 그러면 242동평균선을 제외한 정배열로 추세가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급락이 나와주지 않는 것이 상승 추세로 전환 가능성에 대한 이제 키포인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동평균선에 대한 포인트는 뭐냐? 현재 242동평균선에서 저항 중인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는지 혹은 작도 관점에서 살펴봤었던 매물대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를 해주는지 유무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정배열로의 추세가 전환 중인 모습이기 때문에 이 올라오는 22동 평균선의 기울기 상방으로 강하죠. 따라서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눌림목 관점으로서 접근을 한번 해볼 수도 있겠다. 22동 평균선 구간을 터치하고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나와준다면 이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더리움에 대한 차트 분석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시장 안에서의 이슈들과 실시간 종목 분석 여러분들 계속해서 방송 외 시간에도 만나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QR코드 스캔하고 밴드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들과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열려 있으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말고 꼭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전문가님의 수익률 리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 기준으로 비트코인 10만 2,800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열기 아직까지도 일단 그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님과 함께 점검해봤던 종목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발굴해볼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같이 체크를 해봐야겠죠. 전문가님과 발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방송국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관심 종목 혹은 히든 종목 추천해드렸던 종목들과 이제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신 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종목들이 어떤 수익률이 났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까 해요. 모두 이제 여러 가지 종목을 많이 들어갔습니다. 뭐 에이브, 이더리움, UX링크, 하이파이, 뭐 스택스 등등을 들어가서 총 어떤 수익률이 나왔냐? 71.43%의 수익률을 기록하였고요. 비중 10% 기준 진입을 했다는 가정하에 69.9%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수익률과 승률 같은 것들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어떤 관점으로서 접근을 했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먼저 이전에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신 분들, 이 밴드로 들어와 주신 분들에게 저희가 계속해서 오전부터 시작을 해서 관심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나갑니다. 단기 종목을 포함해서요. 제가 이전에 최근에 나갔었던 종목인 저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관점으로서 이 시그널을 드렸냐. 먼저 신호등 지표입니다. 신호등 지표의 1시간봉과 4시간봉 모두 이 초록 구간, 즉 상승 추세가 굉장히 강한 구간이었음을 안에 들어가 있었음을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그 이후에 1시간봉 같은 경우 이 동그라미 신호와 하트, 다이버전스 신호가 같이 등장을 하였었고 4시간봉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 신호라고 볼 수 있는 동그라미 신호가 등장을 해주었었던 모습입니다. 따라서 강한 상승 추세 구간에서 눌림목 신호가 등장을 하였었기 때문에 이 조스트 코인 굉장히 상승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밴드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모두 디테일하게 목표가도 1차에서 끝나느냐? 아니죠. 1차, 2차, 3차까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진입을 설정을 해드렸었고요. 실제로 진입을 한 이후 비록 불과 20분도 안 돼서 3차 목표가를 터치를 해주면서 이익 실현을 해준 구간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히든 종목으로서 알려드렸었던 니어 프로토콜에 대한 리뷰를 조금 진행을 해볼까 해요.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관점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느냐. 이 빨간 구간과 중립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노란 구간 사이에서 보시면은 이 보라색 선이 있습니다. 이 보라색 선을 확대해서 보여드리자면은 이제 저희가 밴드 1선이라고 부르는 선인데 이 보라색 선 구간에서 신호가 등장을 하면서 이전 캔들보다 강한 거래량을 등장을 하고 강한 양봉이 등장을 한 아까 캔들 패턴에서 설명드린 장대 양봉형 캔들 패턴이 나와줬었던 모습이에요. 이 패턴 같은 경우 어떤 캔들 패턴이라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 여러분들. 상승 반전, 가격이 떨어가다가 올라가는 이 구간에 대해서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줬구나라는 것을 캐치를 하였고요. 빛중립 구간, 빛추세 구간이지만 가격이 일정하게 옆으로만 움직이진 않습니다. 이 비추세 구간에도 응축 구간에서도 가격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해요. 따라서 지지선 구간에서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대치,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것을 파악을 했었고요. 그럼 이것만 상승 시그널이 존재를 했었냐? 아니죠. 보조지표를 통해 보게 된다면은 이 K선과 D선, 파란색과 빨간색 선들이 저점 구간에서 올라가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상승 시그널이 유지 중인 형태였구나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었고요.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방송 내에서 알려드리지 않아요. 그럼 어디서 알아볼 수가 있느냐? 지금 영상 하단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은 방송하기 전보다 조금 일찍, 1시간에서 30분 정도 일찍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전부 디테일하게 잡아드리고요. 이런 것처럼. 그런 다음에 끝나냐? 아니죠. 가격이 떨어지거나 올라가고 1차 목표가를 터치하였지만 2차 목표가는 아직 터치하지 않은 애매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관심, 히든 종목 모니터링 진행하면서 대응 방법 알려드리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수익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도 5월 8일에 이제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었던 종목이고요. 다음 날인 5월 9일 3차 목표가 터치를 하면서 약 10%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의 관심 종목으로서 소개시켜드릴 종목이에요. 이 펭구라는 코인인데 이름 같은 경우에는 펭구가 아닌 퍼치 펭귄이라는 코인입니다. 펭구는 이 코인의 심볼 이름이고요. 이
퍼치 펭귄 같은 경우 어떤 관점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냐. 아까 저스코인 어땠었죠? 상승 추세라고 볼 수 있는 초록 구간에서 눌림목 신호가 등장을 했었어요. 현재 퍼치 펭귄 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 강한 상승 추세 구간인 초록색 구간에 속해 있는 모습이고요. 눌림 신호 동그라미 등장을 해준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 22동 평균선 파란색 선에서의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강한 상승 추세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전에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줬을 때 이전 캔들의 종가 가격을 잡아먹는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대치가 높겠구나. 저항 구간을 돌파해줄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보조지표 형태는 어떻느냐? 보조지표 저스트랑 비슷한 모습입니다. 이 K선, D선, 파란색 선과 빨간색 선들이 저점 구간에서 어떻게 되고 있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따라서 보조지표의 상승 시그널, 그다음에 신호등 지표에서도 상승 시그널이 진행 중인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이 퍼치 펭귄 코인 지금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지만 지금 QR코드를 찍고 밴드 들어오셨던 분들은 더 일찍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럼 이 퍼치 펭귄 같은 코인 같은 경우에는 왜 이 이동평균선적 관점에서는 어떤 관점이 있느냐? 자,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자면은 지금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 20, 60, 120으로 정별의 형태를 띠고 있는 모습이에요. 제가 아까 신호등 지표에서 설명을 드렸을 때 단기 추세인 22동평균선에서의 저항을 받아주고 있었던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으나 보조지표의 상승 시그널 그리고 신호등 지표에서의 상승 시그널이 진행 중인 모습이기 때문에 저항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해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한 상태였고요. 현재 이동평균선이 현재 상반 기울기로 전부 진행되는 것이 아닌 22동 평균선 하방 60과 120은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동 평균선이 수렴하는 즉 응축하는 현상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동 평균선의 응축이 진행이 되었을 때 상승 추세이고 보조지표의 상승 시그널이 포함돼 있고 22동 평균선 구간을 돌파해 준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동 평균선의 응축 이후 상방으로 폭발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따라서 퍼치 펭귄 코인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던 코인이다. 높은 코인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디테일한 진입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진입가 목표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퍼치 펭귄 같은 경우에는 현재 1차 진입가를 어디에서 설정을 하느냐. 지금 단기 시간봉인 4시간봉 기준으로서는 현재 응축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응축의 하단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물론 좋겠지만 지금은 상승 돌파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서 진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1차 진입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대 구간이었던 19.4원 구간에 이제 밴드에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1차 진입을 한 이후에 가격 목표가는 어디에서 설정을 하느냐. 1차 목표가 이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는 지표를 켜서 보았을 때 이전 상승이 나와줬을 당시 0.25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줬었던 모습이에요. 따라서 0.25 선의 구간의 가격대인 21.5원보다 살짝 아래 구간인 21.4원에 1차 목표가를 설정을 하였고요. 현재 구간 가격대에서 가격이 떨어졌을 수도 있겠죠. 따라서 2차 진입가 가격은 18.6원, 이 단기적인 저점 매물대 구간에 2차 진입가를 설정을 했습니다. 2차적인 목표가 구간은 어디냐? 이 작동 관점에서 보았을 때 현재 가격대가 돌파를 하고 난다면은 0.25 구간을 돌파해준 모습이에요. 그럼 0.25를 돌파하게 된다면 382 구간까지 보일 수도 있는데 382까지 가기 전에 이전 전고점 구간 매물대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의 가격대가 26.1원이고요. 0.25대와 마찬가지로 26.1원보다 살짝 아래 정도 구간인 2차 목표가 25.9원에다가 설정하였습니다. 손절 구간 같은 경우에는 2절 대비 이 손익비가 굉장히 나쁘게 적용을 하면 안 돼요. 따라서 현재 구간의 저점 구간을 이탈하는 가격대인 17.5원에다가 설정을 했음을 알려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이 퍼치 펭귄 같은 경우 QR 찍고 들어오셨던 분들은 진작에 받아보셨고 더 디테일한 목표가인 3차 목표가도 설정해 드렸으니까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2025년 많은 수익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코인 펭구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민코인의 변동성 유독 극심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저희와 함께 전략들 세워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하셔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공략 비법까지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전문가님과 도움 말씀 저희 여기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오늘 밤이면 CPI 발표가 되게 됩니다. 추가적인 변동성에 주의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같은 시간에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